6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지역 밀착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BS 금융그룹입니다. 부산은행이죠. 부산 경남은행. 지역 밀착에서 글로벌 지역 금융 그룹으로 도약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BS 금융그룹은 부산 상공인들이 1967년도에 설립을 했고 2014년에 경남은행을 인수해서 7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91조 원, 아마 지금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을 것입니다. 임직원 8천여 명, 국내 5위 금융그룹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BS 금융그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 부산 BS 금융그룹은 부산 경남 지역 기업의 이런 지역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 좋은 역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지점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글로벌 경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원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원유통은 탑마트, 여러분들 탑마트 보시죠? 아마 보실 것인데 부산 지역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형 소매점과 경쟁하는 향토 기업입니다. 지역 유통업체도 창조성만 가지면 번성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원길 회장이 1981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1984년도 매출 100억 원에서 2013년 1조 2931억, 그래서 지역 할인점 매출 1위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아마 매출 규모도 훨씬 더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운철강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포스코 코일센터, 2020년엔 2천만 톤 달성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택 회장이 진양군청 공무원 근무 후에 1978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신정택 회장이 진양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부산에 출장을 온 적이 있답니다. 부산에 출장 와서 철강 쪽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여기서 철강에 대한 꿈을 갖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 냉연 철강의 15%를 처리하고 연합철강, 포스코 등과 이렇게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설립의 주도적 역할을 우리 신정택 회장이 했고요. 2030년 연매출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정택 회장은 상위 회장을 아주 단연간 하면서 부산 지역 상공인 활동을 또 많이 하면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을 그 외부, 특히 중앙 쪽에 잘 이렇게 전달하고 또 부산 지역 상공인의 어떤 위상을 올리는데도 큰 역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 종합건설회사 중에 그 코스닥 등록업체고요. 대한제강에 근무했던 장봉만 회장이 철강 경험을 살려서 197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건설을 모태로 부동산 개발, 금융, 수산업, 골프장 운영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창업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의 아주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길 가다 보면 동원 비스타 뭐 이런 이런 아마 아파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이 동원 개발에서 이렇게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서울 쪽의 수도권에도 진출하였고요. 아마 부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전문 건설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 이스트 건설에서 이라고도 처음에 했는 동일입니다. 부산 발판으로 수도권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각 회장이 1981년도에 설립하였고 2004년도에 동일 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시공 능력이 전국 한 40위 정도 되고요. 서울, 인천 등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여러분 문현동에 가면 장영자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한동안 골조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 가지고 철근이 막 녹이 슬고 했던 장영자 빌딩을 400억 원에 인수해서 그걸 이제 마무리 공사를 했고 오피스텔로 이렇게 멋지게 탈바꿈시켜 분양에 성공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한국주철관 공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분야에서 국내 최고입니다. 김일열 씨와 전용환 씨가 1953년도에 설립. 수도용 강관은 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간 안에는 일정한 압을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압이 셉니다. 그래서 관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용 관관은 누수나 또 압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높은 수준의 어떤 재질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서 한국주철관이 상당한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하수 같은 경우는 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사 어떻게 보면 우리 보면 그냥 자연 중력이죠.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게끔 하기 때문에 하수관에는 그렇게 그 압이 이렇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비 왔을 때 빗물 이렇게 흘러 보내고, 다음에 각 그 생활 하수 같은 경우 그 하수를 흘러 보내는 관은 그거는 높은 데서 낮은 어떤 경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 흘러가서 이렇게 마지막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이렇게 가게끔. 물론 이제 그 낮은 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야 될 어떤 지점에서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배수 펌프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그런 펌프장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하수관은 압이 걸리지 않고 자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도 그렇게 그 상수도 관에 비해서 그렇게 뭐 굉장히 견고하고 이렇게 재질도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상수도관은 그만큼 그 하수도나 이런 우수 빗물 이렇게 이런 쪽 용도의 어떤 관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특히 각 가정에 보내질 때는 굉장히 작은 관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큰 압이 없습니다만은 일정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상수도 관을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이렇게 수도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보낼 때 그 상수도 관은 굉장히 그 크기도, 단면적 크기도 크고, 또 큰 만큼 또 그에 상하는 또 강한 압력이 그게 가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강간이 필요한데, 한국주철관 공업이 그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인체 무해한 주철관 내부 코팅 용제도 개발했고, 또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관 공업은 또 2002년도에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강관, 이게 좀 전에 설명한 그런 철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강한 어떤 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관과, 또 건설용 가설자재. 가설자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건설 현장에 가 보시면 실제 그 안에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있고, 또 철근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시멘트하고 이렇게 모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콘크리트에다 철근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건물 안에 건물을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건물 짓는 과정에 보면 가에 보면 거푸집이라든가, 다음에 또 비계라든가 이런 그런 건물 짓기 위한 보조, 어떤 건물 짓는 과정에서 사용하다가 건물 짓고 나면 철거하는 가설, 잠시 이렇게 설치하는 가설 자재가 굉장히 또 건설 현장에서는 중요한데요. 그런 쪽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2002년도에 화의를 탈출했는데, 이거는
기업이 어려우면 금융 쪽에 이제 정부에서 그 화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감당할 어떤 능력이 어떤 수준 감당할 어떤 단계에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화의 신청해서 채권자와의 어떤 다시 재협상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이렇게 화의 이제 절차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좋은 결말을 갖다 이렇게 끝에 잘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힘든데 사옥을 팔고 임금도 동결하고 상여금도 직원들 이렇게 반납하고 그 덕분으로 쉽지 않은 화의 절차에서 다 이렇게 무난히 상대방의 어떤 양해와 이런 그런 이해를 구하고 또 잘 원만하게 협상이 되어서 화의 탈출까지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려 산업을 인수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또 기업도 성장을 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변신 그리고 도전 기업 이런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노 공업이라고 보통 반도체 관련 업종 기업들은 보면 수도권에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생산 주 업체의 어떤 주변 수도권 쪽에 이런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리노 공업은 부산에 이렇게 드물게 있는 반도체 금사 장비 첨단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비닐로 이렇게 비닐 여러분들 포장지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퍼백 같은 그런 비닐 이런 비닐 제품을 만들다가 이렇게 사업 방향을 이렇게 금사 장비 쪽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채윤 회장이 197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리노 공업에 가면 리노 공업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 등록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직원들 어떤 복지에도 상당히 이채윤 회장이 또 비중을 두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도 거의 호텔급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업 마당 어디입니까 들어가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잘 꾸며져 있고 또 직원들 또 누구든지 마당 한 곳에 골프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부산의 어떤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여 많이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리노 공업의 리노는 이채윤 회장의 리시에 지금은
와이프의 그 노씨의 그 노에서 리노, 그래서 리노공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와이프는 뭐 불행하게 이렇게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윤 회장은 반드시 몸으로 체험해라 하라, 이런 어떤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핀이라는 리노핀 테스트핀을 생산해서 삼성전자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버는 만큼 직원에게 이렇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15년 차 과장이 1억 이상 이렇게 연봉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 홍보관에 가보면 비닐에서부터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쭉 이렇게 변천 내용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은 디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디오는 포장기계에서 국내 2위 임플란트 업체로 부상하였습니다. 김진철 회장이 2005년 설립한 포장기계를 만들다가 동생 김진백 사장과 고부가가치 의료 산업에 진출, 포장기계 공급 가격의 70%, 그다음에 재료비, 임가공비 30%로 이게 뭐 남는 것이 없어서 2008년 양산에서 부산으로 옮겨서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2위의 임플란트 업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현재 디오는 이 해운대 센텀에 아주 좋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성공한 기업의 창업주들 보면 일정 뭐 어떤 예를 들면 현대조선이라든가 그런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창업을 한 경우가 많고요. 또 처음에는 비닐이라든가 또 뭐 보면 뭐 포장기계,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처음에는 좀 단순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그런 쪽을 생산하다가 끊임없는 어떤 아마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을 잡을 때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어떤 좋은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끊임없이 찾았겠죠. 뭔가 좀 더 나은, 또 미래에 더 이렇게 추구할 만한 좋은 아이템, 좋은 어떤 업종 품목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고민하다가 어떤 기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리노공업의 이채윤 회장 같이 비닐 만들다가 이렇게 반도체 검사 장비, 또 디오의 김진철 회장 같이 포장기계 이렇게 취급하다가 임플란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렇게 거두는 기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또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하고 뭔가 좋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를 한다면 그렇게 준비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